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주중반을 또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만 좀 왕따 당해서 못 올라간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월요일은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휴전에 관한 분위기는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죠.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과 경기를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전망 발표합니다. 아마 성장률을 내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경기에 대한 부담들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다우가 0.26 올랐고요. 나스닥이 0.2% 정도 올랐죠. S&P 500은 2,973입니다. 꿈의 3,000포인트를 이제 정말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연일 최고치 기록을, 사상 최고치 기록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는 조금 휴전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이유를 건들고 있고요. 또 아침에 나온 얘기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베트남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누르니까 베트남이 수혜를 본다고 해서 베트남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무역 전쟁은 결국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수요일장 무엇을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시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수출지표도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하면서 아마 성장률 낮출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경기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제 불거져 나왔었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정부의 스탠스는 상저하고 상반기엔 그렇죠. 좋지 못해도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6월 수출입 통계가 나온 것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산업군들의 하락률이 지금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25%가량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고요. 또 석유화학이 24%, 그 이외에 주요 수출 산업군들에서 지금 부진이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목표로 했었던 2% 중후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한 2% 초반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일본과의 또 마찰이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단기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반도체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떤 글로벌 교역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좀 조금씩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네. 미국만 해도 이제 소비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상대 교역 국가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다는 부분. 이런 것이 앞으로 향후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도 얼마든지 더 지금 지속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지금 사실 좀 마음 편하게 손이 나가는 그런 업종은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액은 늘었습니다만 좀 면밀히 따져보면은 그 자동차 부품업에 대한 좀 수출이 는 정도고요. 사실은 자동차 시장도 이미 미국, 중국 전부 다 좀 레드오션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시장을 뚫어가기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업종, 산업군들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좀 구조적인 방향성이 그래도 살아있는 쪽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5G 섹터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시세를 또 분출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구조적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ESS 배터리 화재 부분의 잠재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 2차 전지 섹터 네. 그리고 이런 또 미중, 일본과의 그런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내수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군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이제 거시 담론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섹터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는 뭐 아직까지 어렵다. 석유화학, 자동차, 포스코나 철강주도 조금 움직이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성을 가져가기는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예. 그나마 저희가 뭐 조선 쪽 예,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네. LNG 선에 대한 수주 자체가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실제 6월 통계상으로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는 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 들어오는 데서 그나마 이제 잘 되는 데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5G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2차 전지 말씀하셨고 조금 더 섹터 얘기를 관심 분야를 이제 그럼 좁혀서 얘기하면요.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면세점주에 대한 시각이 최근에 조금 좋은 시각이 있었고 월요일쯤 좀 하루 오르긴 했었는데 어제는 또 면세점주나 중국 소비주들이 좀 약했죠.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최근 면세점주가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중국 전자상거래법 강화를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밝히면서 이것이 다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소비 심리의 부진입니다. 소비 심리가 계속 얼어붙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면세점 업계의 경쟁, 자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에서 서울시에도 뭐 추가 3곳 이상 면세점 사업자를 신규로 또 더 더 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3가지 요인은요 이미 좀 주가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전자상거래법 강화를 사실 이제 시작한 것이 상반기에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에게 어떤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이공들 역시 지금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뭐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세금 납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기꺼이 절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조정이 좀 단지 우려와 그런 염려에 근간한 조정이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예. 실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좀 사상 최대치의 또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면세점 업계가 경쟁이 심화는 됐습니다만은 상위 3, 4 위주로 사실상 이제 과점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상위 3개 회사의 지금 점유율이 한 87%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롯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업체가 들어와도 그것이 이런 대형사에게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우리가 좀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호텔신라와 신세계 중심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권에 있는 종목은 호텔신라하고 신세계입니까? 네, 맞습니다. 면세점 관련 가운데는 예. 그리고 휴가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요즘 표현이 좀 외람됩니다만 정말 어렵고 죽쓰고 있는 데가 여행주들입니다. 여행주는 지금 뭐 일본 쪽이 워낙 안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 일본하고 지금 또 우리가 경제 분쟁까지 붙으면서 아마 한때 비자 규제 이런 것까지도 만지작거렸다,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어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여행주 판단은 어떠세요? 네, 이 이제 여행 업종의 그 특수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부진하죠. 그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진이나 뭐 태풍 이런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또 지진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또 뭐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같은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부분 이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 여행업계의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수요가 좀 회복되는 부분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유럽 쪽 부분에 있어서도 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로 좀 심리 자체가 좀 냉각된 부분,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과거의 패키지 수요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개별 여행으로 그렇죠. 예, 바뀌고 개별 있죠. 여행으로 직접 예약하고 또 직접 확인해 가면서 이런 여행의 미를 즐기는 문화로 바뀐다는 점도 여행업계에는 갈수록 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게요. 뭐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좋은 걸 찾기가 조금 그런 어려운 국면들입니다. 앞서 면세점 얘기하셨는데 이 카지노 업체들은 보면 요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좀 반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범죄에서 앞서 이제 면세점 얘기하셨는데 카지노주에 대한 좀 의견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제 뭐 카지노주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좀 이제 반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카지노 쪽보다는 면세점 네, 쪽이다.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결국에는 핵심이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사상 최고치였지만 지금 분기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의 주가가 수렴을 해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짧게 전해드립니다. 광범위하게 좀 이 추세나 실적을 좀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여행주나 혹은 이제 카지노주보다는 이제 소비 패턴이 면세주들이요. 자, 지수가 이제 지난 한 주는 뭐 G20 정상 미중 간의 협상 한 주 내내 관망세를 보이다가 끝이 났는데도 사실은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계속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따로 놀고 있고요. S&P 뭐 3천 가까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뜻 손이 나가는 종목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좀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좀 숨겨진 기회를 찾는다면 이런 미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사실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도 그런 기업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 중심 쪽의 기업을 우리가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기반 기업이죠. 우리나라 아직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광고 카카오 채팅창 내 이제 광고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2만 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은 했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의 모델 자체가 이런 미중 글로벌 교역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국내의 전자상거래의 거래 규모가 늘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1인 가구 증가하고 온라인 구매 패턴 늘어날수록 지금 해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해외 여타 나라와 좀 엮이지 않으면서 내수 중심의 어떤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나 NHN 한국사이버결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꾸준히 성장을 내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면세점 얘기도 하셨고요. 결국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나온 게 또 실적에 대한 판단음이나 단기적인 흐름에 좀 중요한 영향. 이번 주에는 그게 좀 가장 큰 이벤트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네네.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6조 원대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네.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뭐 사실 반영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수치가 네. 나온다면 한 번쯤 더 이제 충격은 줄 수는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긴 그림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사실 뭐 방향성은 여전히 위로 살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역시 시장 자체가 공급자 플레이어 자체가 지금 과점화되어 있다는 네. 부분 이것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조 원대 초반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환율이 올랐던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조금 충족시키거나 조금 좋아진다면 오히려 또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기대를 또 조금은 해 봅니다.
일본하고의 이제 경제 이 분쟁, 제재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일본은 또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로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당에서도 나서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불공정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딱히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또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 함께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